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위드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드텍은 분자 오염 모니터링 기술을 솔루션 해주고 장비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을 해준다고 해서 그 업체에 맞게 무조건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 위드텍에서 현재 개발이 완료된 제품들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솔루션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요 예측은 14일에서 15일 날 완료가 되었고요. 공모 청약일은 20일, 21일 다음 주 화수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3일이고 상장 예정일입니다. 현재 수요 예측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월 30일 날 상장 예정으로 되어 있고, 공모가 밴드는 21,000원에서 25,000원 정도로 되어 있으며, 현재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최고 청약 한도는 만주까지 일반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공모가 최상단 밴드로 됐을 때 2억 5천이죠. 거기서 증거금 50%이기 때문에 1억 2,500 정도만 있으면 맥시멈으로 청약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 중복으로 겹치는 종목들 있죠. 바이브 컴퍼니하고 센코, 위드텍이 청약일이 다 겹치는데, 세 종목 중에는 저는 이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은 무조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는 중이고, 그 정도 나오면 당연히 공모가 밴드 최상단 그 이상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텍은 아까 분자 오염 모니터링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디스플레이 쪽에도 적용이 되고, 특히 반도체 쪽에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환경사업 쪽에 공장들 이렇게 오염가스들 일정 농도 이하로 낮춰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출 분야에서 그런 오염가스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도 솔루션 해가지고 현재 공급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나노 단위, 뭐 12나노라든지 그 이상으로 반도체를 제작할 때는 사실 이렇게 분자 단위의 오염 물질을 측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민한 장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입자 단위의 오염 물질만 이제 검출을 했었고, 그 입자 단위를 검출하는 장비는 해외에서 많이 들여와 가지고 국내에 보급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입자 단위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어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이 묻는 정도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이런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것들을 이걸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은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나노 단위로 들어가면서 그 분자 단위의 오염물질이 반도체의 불량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자 단위는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재 위드텍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런 그 분자 단위의 오염 물질들은 단순하게 묻는 게 아니고 특정 오염 물질에 뭐 다른 것들이 붙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예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반도체가 재생할 수 없는 그런 오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검출하기도 어렵지만 향후에는 그런 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드텍의 장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드텍이 계속 성장해왔던 것들을 보자면 2004년도에 하이닉스사하고 협력업체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S사,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제 LG죠. LG 관련된 쪽에 현재 그 협력업체로 매출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수출 1천만 달러를 달성하고, 거기에 따라 2016년도에는 조금 더 캐파를 키우기 위한 동탄의 사업장을 준공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동종 업계들, 다른 업종들보다 조금 연구개발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4건의 특허도 있고, 특히 S사와 하이닉스사 쪽에 공동개발, 연구개발 했는 게 16건, 12건이 현재 완료가 됐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S사에 5건, 하이닉스사에
네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동종 업계에 비해서 이제 현재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한 8, 9배 정도의 R&D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고 나중에 미래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매출을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한 53%고 나머지 중국, 대만, 싱가폴, 미국, 일본이 약 47%로 제법 외국의 해외에 통해서 이제 매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해외 시장이 더 크겠죠.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은 향후에는 이게 역전이 되는, 그리고 글로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매출을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평균 5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전반기랑 올해 전반기만 비교했을 때는 조금 못 미치죠. 한 14%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코로나 영향 때문에 현재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2021년도에는 좀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 18, 19년도에 거의 2배 가까운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으며, 사실은 17에서 18보다는 18에서 19년도에 거의 2.5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 전반기까지는 조금 저조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위드텍에서 현재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장비들인데, 이런 장비들의 이제 특징들을 크게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장비 한 대가 5억에서 7억에서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소마 시리즈는 5억에서 10억까지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S사나 하이닉스, 그리고 해외 다른 반도체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웨이퍼 표면 이온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판매가 된답니다. 그래서 장비 한 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어마무시하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계 있는 나비 ST100 같은 경우에는 3, 4억 정도의 판매가 되고요. 전체 매출에 비해서 장비 한 대 가격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면은 매출이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커지고 있죠. 그게 위드텍의 약간 큰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국내에서는 위드텍이 요 분자 오염 모니터링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에는 영국이랑 일본 그리고 스위스 쪽에 이제 약간 커다란 경쟁사들이 있고, 그린 뉴딜 가스 배출을 검사하는 장비도 독일 쪽에 크게 한 2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점유하고 있던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는 위드텍이 기술력이 없을 때는 거의 국내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현재 위드텍이 국내 시장은 이제 많이 역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인 상태고요. 특히 뭐 S사가 좀 많았다고 하던데 2020년도입니다.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가지고 현재 점유율을 위드텍이 훨씬 상회시키는 점유율을 역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드텍이 현재 공급하고 있는 장비들, 가스 검출하는 장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위드텍은 장비 한 대로 7가지 종류의 가스를 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런데 경쟁사들은 장비 한 대당 한 가지 종류의 가스만 측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다른 가스들을 검출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장비들을 또 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 시장도 그 전에 미리 선점을 한다면은 충분히 매출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해 가지고 장비 팔았는 대수를 보시면은 2016년도에 16대, 그리고 23대, 46대 꽤나 큰 폭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020년도 전반기 때는 98대까지 현재 판매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을 비롯한
동남아, 일본 시장 쪽에 계속 매출을 파트너십이라든지 OEM 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쉽게 말해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요 업체들이 현재 거래 중인 업체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해외에서 가장 주력으로 지금 공급하는 업체가 마이크론인데, 그 업체들이 향후 이렇게 큰 금액들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쪽 파운드리라든지 다양한 기계들을 증설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위드텍의 장비가 핵심 검사 장비로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기업 설명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현재 파트너사로 지금 되어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TSMC가 빠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현을 했었는데, 현재 TSMC하고도 지금 연구 개발 중인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YMC입니까? 갑자기 업체명이 잘 생각이 안 돼. YMC 쪽은 현재 연구 개발을 마친 상태고, 현재 이제 수주를 받기 위해서 견적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YMC 통해서는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억 달러 단위인데, 10억 달러면 얼마죠? 10억, 100억, 1000억, 조죠. 조네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이 2022년도 그러면 575조까지 현재 성장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위드텍이 그 시장에 대한 인정만 받고 계속 한다면은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린 뉴딜도 현재 정책적으로 계속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가스 검사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솔루션 해주고 모니터링하는 장비들을 꾸준하게 매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바이오 쪽에도 현재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14개인가 12개인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캐파도 계속 늘리는 중에, 그런 수소가 이제 누설된다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철거 같은 작업을 할 때 그 주위에 원자력 관련된 방사능 오염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들도 이동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새로운 사업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고, 지금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 그린 뉴딜 시장, 그리고 기타 등등의 시장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현재 캐파들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태, 설비 투자 및 캐파들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매출 같은 경우 계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가 작년 대비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계속 그 R&D나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이 올해 갑자기 뚝 떨어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작년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조금 특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 코로나가 안정되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투자가 됐을 때 충분히 지금 못했던 매출도 그때 이제 끌어와 가지고 한 번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패턴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이 살짝 늘었다가 지금 2019년도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부채 비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주당 순이익이 2019년도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한 주당 11만 3,500 얼마고, 현재 공모가 대비 공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올해는 작년 대비 이제 매출이 떨어졌지만 한 재작년 정도 기준으로 온다고 해도 PER이 공모가 기준으로 0.5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솔직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있어요. 물론 PER하고 주당 순이익만 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를 100%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상장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종목은 조금 드물었다. 지금 한 주가 13,000원의 공모가 되는데 주당 순이익이 13,000원, 46,000원이라는 거는 1년만 벌어도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게 꽤나 미쳤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런 걸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공모하는 물량이 약 20.05%인데 지금 보호예수 물량을 다 묶었습니다. 이거 기업 설명회 영상에 막판에 다른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정말 씩씩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얘기하는 데서 뭐가 느껴졌냐 하면은 우리는 1년 6개월 뭐 1개월 보호예수 묶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모가보다 공모가 뭐 따상이 나오든 뭘 하든 지금보다 훨씬 성장해 1년 후에는 성장해 있을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모가 혹은 뭐 따블 갖는 가격도 1년 후에 주가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저점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전부 다 보호예수 1년은 가져간다. 뭐 대부분 6개월이긴 하지만 최대 1년이죠. 그런 자신감을 조금 표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이게 다 나와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 예측이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수요 예측을 보고 지금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수요 예측에서도 이 정도면 사실 기관들이 보호 예수를 최대한 신청해 가지고 많은 주식을 받으려고 덤벼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상장일날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고, 계속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현재 위드텍의 공모가는 조금 저평가돼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이런 보호예수 물량, 특히 3개월까지 나오는 물량들은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1개월, 3개월, 그러니까 6개월째 될 때, 상장 후 6개월째 될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은데, 최대 주주 등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또 66%예요. 이 물량 솔직히 크게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크게 관심은 안 받지만 그런 종목들 중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 때도 보시면은 25,000원 공모가 밴드 이상에 25,000원 이상을 제시했는 기관이 약 45%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공모가 밴드 최상단이 12,000, 최상단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하면 1273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고 싶은 사람들이야 공모가 근처에서 사겠다라고 막 던지긴 하는데, 판다는 물량이,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그 가격에 왜 팔아? 앞만 봐도 얘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그렇다 보니까 장외에서도 파는 물량이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물량을 제외하고 전부 다 보호예수를 묶는다는 거는 또 그만한 자신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뇌피셜이라는 점에서 꼭 참고를 하시고,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무턱대고 막 덤벼들었다가 손해보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 세 개의 회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청약을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및 그린 뉴딜 관련돼 가지고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력 및 국내 대기업에 꾸준하게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장점이고, 글로벌 시장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높은 편이며, 특히 지속적인 해외 영업 중으로 매출이 해외 쪽에서 굉장히 큰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TSMC랑 현재 제품 개발 추진 중이며, YMTC네요. YMC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YMTC 쪽에서는 최종 견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염 발생 검사하고 오염, 지금은 그 반도체 쪽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오염이 발생했는 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재생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요거를 확장을 해가지고 오염 예방 시스템을 현재 그 방안에 대해서 솔루션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공모주 외 전량 보호 예수가 묶여 있고, 3개월까지 그 해제되는 물량이 소량이다. 근데 3개월 다음이 6개월이죠. 그러니까 상장 후 6개월까지는 유통되는 물량의 주식수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수요 예측이 나오고 증권 발행, 다트의 증권 발행이 됐을 때 유통되는 주식수 물량을 꼭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밴드 최상단 기준으로 시총이 1273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0년도 기준으로 반기 때 약 35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있었으니까 단순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2를 했을 때 순이익을 70억으로 잡았을 때 PER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코로나 영향이 없던 2019년도에는 116억 정도가 단기 순이익이었고요. 그걸 지금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PER을 잡으면 11밖에 안 돼요. 근데 꾸준하게 성장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이게 116억보다 높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PER이 10 이하도 갈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약간 클로징 하면서 드릴 말씀은, 제가 센코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그렇고, 얘들이 차라리 안 겹쳐서 청약을 진행을 했다면은 서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센코 같은 경우도 이제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세 번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단점이다 보니까 그 기업 설명회에서는 그런 점을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정보들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위드텍도 지금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100% 잡아내지는 못하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세 종목 중에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자, 한국투자증권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청약이라도 계좌를 만들면 청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시작하는 날짜 있죠. 얘가 화요일 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월요일 장 마감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월요일까지는 계좌를 만드셔야지 위드텍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으로 이 영상을 분석하고 녹화하기 전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는 아시겠죠? 청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개인적으로는 크게 요 세 종목들 전부 다 손해를 줄 것 같은 종목들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을 했을 때 저는 위드텍이 현재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은 계좌는 만들어 놨지만 수요 예측 때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인데, 앞에도 얘기했듯이 1000대 1 이상은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 종목을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요 예측 그 보호 예수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죠. 청약 경쟁률이 높더라도. 자, 그렇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청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올리면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갈 종목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위드텍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찌되었든지 이 영상이 참고가 되어서 여러분들 투자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